네, 반갑습니다. 유중현미 사연구소 유중현이고요. 우리 삼시대표 4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층구조 도표인데요. A랑 B랑 C를 찾아주시면 되죠. A와 B는 모두 하강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대. A와 B는 자녀 세대에서 하강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C는 하강이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는 상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C는 모두 상승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그래서 B는 상승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는 하층. 얘가 중층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순서대로 굳이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지만 부모 세대는 20, 50, 30, 자녀 세대는 25, 15, 60이라서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됩니다. 1번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낮죠? 2번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 중분의 상은 자녀 세대가 15분의 25가 부모 세대 50분의 20보다 크네요. 답은 2번이죠? 3번 A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상승 이동하면은 C에 속하죠. 틀렸고요. 4번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하에서 상이 되면은 상승 이동이죠. 틀렸고요.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의 중층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1번의 답은 2번이었고 2번 얘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 가와 나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금 A는 강제가입이니까 A가 보험, B가 부조죠. 그래서 이제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지역과 나지역의 인구수의 비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가 1 떨어져 있고 이렇게 2 떨어져 있으니까 가대 나가 2대 1이구나. 전체는 3이 되는 거고 그럼 기역도 구해보시면 이렇게가 1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2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역은 12가 됩니다. 지역별 인구수의 비와 수급자 비율을 곱해서 인구수, 수급자 수를 구해주면 되고요. 기억,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보험의 수혜자 수는 나지역. 그럼 보험의 나지역은 15죠. 가지역은 12 곱하기 2라서 24보다 작습니다. 기역은 12가 맞고요. 디귿, 가지역의 사후처 방정 성격이 강한 제도. 부조의 수혜자 수. 가지역 부조 수혜자 수는 2 곱하기 9라서 18. 얘는 나지역의 사전 예방적 성격, 보험. 그럼 나지역의 보험은 15보다 많고요. 4번. 갑국에서 보편적 복지 인율을 바탕으로 하는 갑국 전체에서 보험 수혜자 수는 13 곱하기 3이니까 39죠. 얘가 선별적 복지 성격. 얘는 3 곱하기 10이니까 30보다 많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이고요. 3번으로 넘어가시면 얘가 이제 삼중수혜자를 갖고 한 건데 이게 개 복잡해요. 그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2개 그리시는 거고요. 봅시다. 갑국은 우리나라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A, B, C 수혜자 중 3중 수혜자랑 2중 수혜자 비율 그 다음에 A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지원을 기본 얘는 서비스 그 다음에 B와 달리 C는 선별적 복지 그럼 C가 부조 B가 보험이죠.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인구 중 3중 수혜자 비율은 T년이 2%.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좀 해석하셔야 돼. A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비율. A 수혜자 분의 3중 수혜자 2가 4%라는 거는 50분의 2라는 거잖아. 그래서 서비스 수혜자가 총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B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비율이 얘는 20분의 1이잖아. 그럼 40분의 2죠. 그래서 B 수혜자, 보험이 다 더해서 40이다. 요걸 알 수가 있었고 C 수혜자 중 3중 수혜자 비율이 10%라는 거는 부조가 총 20이라는 거죠. 20분의 2가 10이니까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수혜자 중 이중 수혜자 그럼 A 수혜자 서비스 수혜자 중 이중 수혜자는 여기랑 여기잖아. 그래서 A랑 B를 더한 게 20%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지금 50 중에 20%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B 수혜자 중 40 중에 20%가 이중 A랑 C래. 그래서 A 더하기 C가 이중 수혜자가 40의 20%면 8명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B 더하기 C가 20의 40%니까 8명.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하시면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그게 26이래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A 더하기 B가 10이라는 거는 C가 3이네. C가 3.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8이라는 건 B가 5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8이라는 건 얘도 5라는 거지. 우리가 서비스가 다 돼서 50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12가 있기 때문에 얘가 3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험은 다 돼서 40이어야 되는데 이미 10이 있으니까 얘가 30. 부조는 다 더하시면 20이어야 되는데 이미 10이 있으니까 얘가 10. 그러면 비수급자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50 더하기 40, 90. 3이니까 비수급자가 7이 있는 거고. 그럼 서비스도, 아니, 50년 똑같이 해볼게. 지금, 서비스 중에 3중 수급자가 10이라는 건 서비스가 지금 다 돼서 4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중에, 3중 수혜자가 8이래. 그러면은, 얘가, 헷갈리니까, 요거는 50분의 4잖아. 그래서, 보험이 다 더하시면 50. 그 다음에, 16은 25분의 4죠. 그래서 부조는 다 더하면 25.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A 수혜자 중 40 중에 45%가 이중 수혜자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A 더하기 B가 40의 45%는 40 곱하기 20분의 9라서 18입니다. 얘는 A 더하기 B가 18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 수혜자 중 50 중에 32%는 16이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C가 16. 여기가 A, B, C니까 A 더하기 C가 16.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얘는 25에 48%면은 48의 4분의 1이니까 12네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거 다 더하면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는 30에 16이니까 48이라서 A 더하기 B가 24가 됩니다. 그래서 C가 6, 그 다음에 B가 8, 그 다음에 C가 12가 되는 거지. 그럼 서비스는 다 돼서 40이어야 되는데 이미 24가 있으니까 얘가 16. 보험은 다 돼서 50이어야 되는데 이미 22가 있으니까 얘가 28. 부조는 다 돼서 25여야 되는데 이미 18이 있으니까 얘가 7. 그러면 비수급자도 구해주시면 비수급자는 지금 40 더하기 이렇게 둘이 더하면 13에 28 더하시면은 암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4, 5, 6, 7, 80이래요. 그래서 비수급자가 19가 됩니다. 계산을 실수 안 하고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볼게요. 1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보험만 받는 수혜자 수는 지금 T년이 32, 28보다 많습니다. 2번 강제가입. 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중복 수혜자. 그럼 보험을 안 받는 중복 수혜자는 여기잖아. 그래서 T 플러스 50년 8이 5보다 크죠. 3번 부조 혜택을 받지 않는 중복 수혜자. 부조 혜택을 받지 않는 중복 수혜자는 여기죠. 그래서 T년이 5가 T 플러스 50년 12의 절반 6보다도 작죠. 4번 보험과 서비스는 모두 받는 중복 수혜자. 보험과 서비스를 모두 받는 중복 수혜자 수는 여기잖아. 보험과 서비스.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이 16이 T년 7에 2배 14보다도 많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보험 구조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전체에서 서비스만이랑 비수급자를 빼주시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지금 40이죠. 40 더하기 10, 55에서 몇이 됐냐면 50 더하기 얘는 15니까 65가 됐죠. 이게 어떻게 25%야? 아니죠? 답이 될 수 없었고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일차로 넘어갑시다. 2일차에 1번. 얘는 이제 계층 이동 도표라서 우리가 바둑판표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일단 A에서 C로의 이동과 C에서 B로의 이동은 모두 상승 이동을. 그래서 A에서 C로의 이동도 상승 이동인데 C에서 B로의 이동도 상승 이동이니까 이게 순서대로 하, 중, 상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일단 A가 하, B가 상, C가 중.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상중하, 상중하 요거를 채우셔야 되는데 A 대비 B가 0.4니까 5분의 2죠. B 대비 C가 1.5니까 2분의 3이거든. 그래서 얘는 A분의 B고 얘는 B분의 C라서 B로 통분해 주시면 이미 B가 2죠. 그래서 부모 세대 B가 2니까 부모 세대 상층이 20. 그 다음에 A가 5니까 하층이 50, 중층이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도 해보시면은 얘는 1분의 1이고 1분의 2라서 지금 B로 통분하시면은 B가 1, 그럼 B가 1이니까 상층이 10, 1대 C가 2, 중이 2, 1대 2대 1이거든? 그럼 얘를 100으로 맞춰주시면 25, 50, 20이 돼. 25, 50,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층 일치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부모 세대 계층 인구가 기준이야. 그러면은 A, 하층부터 볼게요. 하층 50 중에 36%가 일치한다는 거는 18명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B는 상층 20 중에 60%, 12명이 일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30에 힘들어. 80%. 그러면 24명이 일치한다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가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미지수를 둬볼게요. 왜 웃어요? 미지수를 둬보시면은 그냥 아무데나 미지수를 둬. 여기를 A라고 하시면 얘는 13-A가 되거든. 그죠? 그다음에 얘는 6-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은 21-A라서 얘는 29 플러스 A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은 24-A라서 얘는 A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은 13 플러스 A라서 7-A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었죠?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 중현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부모가 중층인 자녀.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 인구. 얘랑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하층 인구. 이게 같대요. 그러면 둘이 돼서 6이어야 되니까 3이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5니까 얘가 10. 그 다음에 21이니까 얘가 4. 그럼 16이니까 얘가 4. 그 다음에 얘는 28이니까 얘가 22가 됩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부모가 중층인 자녀 세대 상층인구. 부모가 중층인 자녀 상층인구 3명은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중층인구 4명과 같지 않고요. 2번 부모가 하층인 자녀 세대 중층인구 22명은 부모가 상층인 자녀 세대 하층인구 4의 5배보다도 크네요. 답은 2번이죠. 3번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가 경험하지 않은 자녀 세대 인구.
그럼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세대 인구는 이렇게 줄이면 34에 여기 더하면 18이죠. 여기는 52. 경험하지 않은 인구가 50이면은 경험한 인구는 48이라서 48보다 52가 큽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민정아? 민정아, 너가 답이 2번, 3번 두 개래며. 답이 2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4번, 세대 간 상승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이렇게 더하시면은 13 더하기 20이라서 35. 하강 이동을 경험한 자녀 세대 인구는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은 11에 3배 하시면 33보다도 크죠? 미만이 아니고요. 5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계층 일치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습니다. 자녀 세대 기준으로 상층은 25분의 일치 12, 중층은 50분의 24, 하층은 25분의 18이라서 하층이 가장 크고요. 이거는 똑같잖아. 응, 똑같잖아. 그래서 누가 가장 낫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3중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건데 한번 그려봅시다. 얘도 이제 아까 동그라미 진짜 잘 그렸었는데. 네, 예를 보시면 A는 국민연금 기금이니까 A가 보험, 그 다음에 B는 기초 어쩌고, 그러니까 B가 부조, 얘가 서비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와 C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 얘는 3중 수혜자 수, 얘랑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좀 계산해 보시면, 봐봐, A랑 C의 수혜자를 다 더하시면은 87이지. 근데 A 또는 C 수혜자가 79라는 거는 A랑 C의 중복 수혜자가 몇이라는 거야? 8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4, 얘가 4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계산해 보시면 A랑 B를 더하면은 86인데 A 또는 B 수혜자가 76이라는 건 A랑 B의 중복 수혜자가 10이라는 건데 여기 이미 4가 있으니까 여기는 6이겠죠? 그럼 B랑 C도 해보시면은 B 더하기 C는 61인데 B 또는 C 수혜자가 50이라는 거는 중복이 9명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이러면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죠. 보험은 56인데 이미 14가 있으니까 얘가 42. 그 다음에 부조는 30인데 15가 있으니까 여기 15. 서비스는 31인데 여기 지금 13이 있으니까 31에서 13 빼시면 오늘 왜 이렇게 암산이 안 되지? 18. 18. 그럼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다 더하시면은 56 더하기 둘이 더하면 20이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38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4. 비수급자가 6이네요. 됐니? 너무 힘들다. 그죠? 1번, 3중 수혜자 수는 4는 비수혜자 6보다 적습니다. 2번, 보험만 받는 사람은 42는 서비스만 받는 사람 18의 2배보다도 크죠? 3번, 부조만 받는 사람 수는 15. 얘는 중복 수혜자 중 강제 가입을 원칙. 그럼 중복 수혜자 중 보험 받는 거는 14죠. 14보다 많고요. 4번,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전체에서 중복을 빼시면 됩니다. 중복이 지금 19니까 전체에서 19를 빼시면 81이죠. 얘가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보험 부조를 다 더하시면 돼서 전체에서 서비스랑 비수급자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24를 빼는 거니까 76이죠. 76보다 많네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비수혜자 수는 6. 얘는 보험과 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중복수급자. 보험과 부조만 받는 거는 6이죠. 6이랑 같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3번. 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두 개 그리시는 건데, 가랑 나부터 볼게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보험급여. 가가 보험이고요. 나는 생활이 어려운, 얘는 부조죠. 그래서 갑국은 보험 수급자가 10만 명이고 부조가 4만 명이고, 얘는 4만 명, 3만 명인데
수급자 수의 증가율이 A 지역은 50% 증가했대. 그럼 수급자 수가 얘는 15만 명이 된 거고 얘는 6만 명이 된 거죠. 얘는 6만 명이 된 거고 얘도 6만 명이 된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갑국 전체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50% 증가했대. 뭐 어쩌라는 거야? 갑국 전체 인구는 갑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갑국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다. 얘가 지금 전체 인구가 300만 명이니까 얘는 450만 명이 됐나 봐요. 기억부터 볼게요. T년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부조죠? 부조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비율은 200만 분의 4, 200분의 4고요. 100분의 2. B 지역은 100분의 3이죠? A 지역 비율이 B 지역보다 낮네요. 기억은 답이 될 수 있고, 니은 T 플러스 1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부조죠. 그럼 T 플러스 10년에 부조의 수급자 수는 B 지역과 A 지역이 같죠? 한번 갑국 전체에서 상호보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보험의 수급자 비율. 그럼 보험의 수급자 비율은 원래는 전체 300분의 보험 수급자가 14만 명이었는데 이제 450분의 보험 수급자랑 부조 수급자 더하면 221이죠. 그럼 얘도 50% 증가하고 얘도 50% 증가해서 수치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역 1번이죠. 됐죠? 3일차로 넘어가시면 얘는 다시 계층이동 도표인데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이동 현황을 나타내며 가와나는 갑국과 을국 중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건데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 중 세대 간 상승 이동의 비율이 하강 이동의 비율보다 크고 C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 모두 가능하대. 그럼 얘가 중층이고 지금 갑국과 을국 모두 상승 이동한 인구의 비율이 하강 이동한 비율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상승 이동한 비율이 갑국의 상승 이동 비율이 을국의 상승 이동 비율보다 크대. 그러면은 일단 상승 이동이 커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찍어 봅시다. 찍어 볼게요. 얘가 하층이고 얘가 하층이고 얘가 상층인 경우 그러면 지금 대물림 빼고 상에서 하니까 하강이죠. 중에서 하니까 하강, 중에서 상이니까 상승, 하에서 상이니까 상승, 하에서 중이니까 상승, 상에서 중이니까 하강인데 지금 위로 화살표를 다 더해 보시면 25, 아래로 화살표를 다 더해 보시면 15. 상승 이동이 맞네요. 얘도 위로 화살표 자리를 다 더해 보시면 35, 아래로 화살표 자리 더해보시면 5라서 얘도 상승 이동이 맞네. 그래서 하상 중 순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찍은 게 우연히 맞은 거지. 근데 아까 얘는 상승 이동이 25였는데 얘는 35였으니까 갑국이 나가 되는 거고 을국이 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억. 갑국은 부모 세대 중층에서 갑국은 부모 세대 중층에서 여기서 세대 간 하강 이동, 하강 이동은 여기잖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을국은 틀렸죠. 개방적 폐쇄적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디귿 갑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계층의 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층. 그럼 얘는 자녀 세대 대비니까 이거 다 더하시면 지금 30, 얘도 30, 얘는 40이죠. 그럼 얘는 30분의 15, 30분의 15, 30분의 40이니까 중층이 가장 큰 거고 얘는 40. 그럼 얘는 40분의 40이니까 하층이 가장 크네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리을. 갑국과 을국 모두 자녀수의 다이아몬드형이냐? 얘는 다이아몬드가 맞는데 얘는 20이고 얘는 중층이 40이잖아. 40, 20, 40이라서 얘는 다이아몬드형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넘어가셔서 2번.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일단 가랑 나를 찾아주시면 얘는 연금급여니까 가가 보험, 나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조를 통해서 우리가 A지역과 B지역의 인구수의 비를 보여주시면 얘는 2 떨어져 있고 얘는 1 떨어져 있어서 2대 1대 3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니은을 구해보시면 얘는 1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2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3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을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보시면 A지역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수급자 비율은 33 마이너스 기역이죠. 얘가 갑국 전체 중복을 제외한 나수급자 비율은 13 마이너스 니은이지. 그 디귿이죠. 그거의 4배래. 일단 요게 하나 나왔어.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33 마이너스 기역은 52 마이너스 4 디귿이라서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그러면은 기역 마이너스 4 디귿이 52에서 33 빼시면 19죠.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19. 일단 요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수급자 수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셀 수 있는데 이 기역 더하기 8은 3디귿 요거 하나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기역 마이너스 3디귿이 마이너스 8이다. 요거 하나 세우시면은 여기 이제 이씩 곱해 볼게요. 이 기역 마이너스 8디귿이 마이너스 3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빼시면 5디귿이 시면 30이죠. 디귿이 6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18이니까 기역은 5네요. 5랑 18. 1번부터 보시면 니은은 35는 기역 디귿 더하시면은 23. 맨 3배가 어떻게 나온 거지? 틀렸고요. 2번 선별적 복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부조인데요. 부조의 수급자 수는 A지역은 28, B지역은 11이라서 B지역의 2배보다도 큽니다. 한번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B지역 수급자 수. 보험의 B지역은 35명이죠. 얘는 부조에 해당하는 갑국 전체 13 곱하기 3은 39라서 39보다는 적죠. 4번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보험에만 해당하는 B지역은 보험 이거 빼시면 되죠. 27은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부조에만 해당하는 A지역 수급자 수는 빼시면 9 곱하기 2라서 18보다 많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가나 두 제도 모두 수급받지 않는 비수급자 비율은, 그러면 비수급자 비율은 100에서 아이고 이게 50죠. 이 둘이 더하시면은 더한 거에서 5를 빼시면 33에서 9를 더한 거랑 같으니까 40이죠. 그럼 비수급자 수는 58이 되는 거고, 얘는 35에다가 3을 더한 거랑 같으니까 38이라서 비수급자 수는 62가 되는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크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 3번 보시면 가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죠. 그 다음에 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조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가중평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6, 6이니까 막 가중평균 쓰는 애들이 있던데, 얘들 봐봐. 이건 전체가 아니라 지역이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 인구수의 비는 아래 조건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와 C지역 인구는 A지역의 2배고 C지역 인구는 D지역의 1.5배래. 그럼 C지역 인구가 3이라고 하면은 D지역은 2가 되는 거고,
B와 C는 각각 A의 2배니까 이거 1.5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숫자가 좀 더러우니까 이거 그냥 3대 6대 6대 4로 바꿀게요. 3대 6대 6대 4. 3대 6대 6대 4. 네. 이렇게 지역별 인구수의 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갑국 전체 국민의 5%가 가제도의 수급자냐. 요거는 지금 갑국 전체는 1900명이거든요. 그거분에 지금 수급자 수를 다 더해 보시면은 30 더하기 24 더하기 24 더하기 24라서 뭐야, 다 24야? 응. 그럼 이게 72에 102가 되거든. 그게 20분의 1이냐. 그래서 크로스곱 해보시면은 이렇게는 2000이 넘죠. 이렇게는 1900이니까 5%보다 작습니다. 2번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얘는 보험이죠. 보험의 경우 A 지역 수급자 수는 30은 D 지역 수급자 수 24보다 많네요.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디귿 사후 처방전 성격이 강한 제도는 부조인데, 부조의 경우 B 지역 수급자 수는 240명이죠. 얘는 C랑 D의 합 120 더하기 120, 240과 같네요. 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부조인데, 부조의 전체 수급자 수는 부조를 다 더하시면 90 더하기 240 더하기 120 더하기 120이라서 이거 다 더하시면은 480에 570이죠. 얘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체 수급자 수는 아까 계산했었죠. 102였지? 102. 요거의 6배는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차 1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좀 어려웠는데, 일단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2개를 그리는 거죠.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워보시면, T년의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중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요거는 부조분의 중복으로 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워보시면, 여기가 16이면 여기는 20, 그 다음에 여기가 8인데, 지금 부조분의 중복이 3분의 2라는 거는 얘가 부조라는 거예요. 얘가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수급자는 지금 이게 24에 20 더하면 44니까 56이 비수급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율 차이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비율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비수급자는 4%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더니 4라는 거는 얘가 60, 그 다음에 나에만 해당하는 거에서 이걸 뺐더니 4라는 거는 얘가 12라는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와 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의 합은, 그러면 여기를 A로 여기를 B로 두시면 갑국의 가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A 더하기 나에만 해당하는 12를 하시면 걔는 가수급자 수 A랑 A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A끼를 없애시면은 얘가 12네. 얘가 12죠. 그럼 이게 24가 되니까 60에다 24 하면 84죠. 그래서 A가 16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율인 거고, 중복 수급자 수가 50% 증가했대요. 그럼 16에서 24가 돼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60. 그래서 우리가 인구수는 전체 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1번 T년의 전체 인구 중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둘 다의 비율인 거죠. 그래서 T년의 둘 다의 비율은 44, 비수급자 수 56의 절반보다는 크네요. 2번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16 곱하기니까 32죠. 중복 수급자 수는 24인데 24보다는 큽니다.
3번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거는 부조인데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T 플러스 30년은 24죠. T년 8회 3배죠. 3배. 4번 사전 예방적 성격의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의 보험 수급자 수는 36이죠. 얘는 T 플러스 30년의 사후차 반격. 부조의 수급자 수는 24 곱하기 2라서 48보다 적네요. 5번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30년의 보험이죠. 보험의 수급자 수는 28 곱하기 2라서 56이죠. 얘는 T년의 비수급자 수 56과 같습니다. 답은 5번이죠. 됐니? 넘어갈게요. 2번 얘는 독특하게도 문제에서 지역별 인구 수를 줬어요. 그래서 비율을 그냥 우리가 수급자 수로 바꿔주시면 이건 그냥 수, 얘는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이제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겠지. 1번 각 지역에서 상호부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A랑 B를 찾으셔야 돼요. A가 부조, B가 보험입니다. 그래서 갑 지역에서 보험의 수급자는 14명, 그렇지 않은 제도, 부조는 9명이라서 9명보다 큽니다. 2번, 을 지역에서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을 지역에서 보험은 18 곱하기 2인데 2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둘 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18이 선별적 복지, 부조, 보험은 15죠. 15가 부조, 18보다 적습니다. 곱하기 2는 둘 다 해야 되니까 생략한 거야. 3. 병 지역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에도 해당하는 사람. 그럼 얘는 병 지역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거면은 보험이죠. 그 중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도 그러면은 보험분에 중복을 하라는 건데 보험은 10이죠. 중복은 5죠.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40% 초과고요. 4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보험의 수급자 수는 을 지역은 보험 수급자 수가 30, 병 지역도 30이라서 같네요. 답은 4번이네. 5번 갑을병 중 공공부조에 속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이 부조에만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 수급자보다 적은 지역 요거를 물어본 건데 누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부조에만 해당하는 거 보시면은 9 빼기 5라서 얘는 4죠. 근데 중복 수급자는 5죠. 얘는 18 빼기 5라서 13이죠. 중복 수급자는 5죠. 얘는 15 빼기 5라서 10이죠. 중복 수급자는 5죠. 여기 하나 있고 갑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표가 이렇게 복잡해. 봅시다. A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니까 A가 부조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보험. 그래서 T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2배래.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하시면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갑국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대. 그럼 얘가 3이 된 거죠. 을국은 100% 증가했을 때 2가 된 거죠. 지역별 인구수의 비율, 그 다음에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30년의 갑국의 수급자 선정하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조죠. 그럼 30년 갑국의 부조는 30이네요. 얘는 30년의 을국의 보편적 복지, 30년 을국의 보험을 구해보시면 45죠. 30년이니까 2 곱하기 30에서 60이죠. 60에 50% 절반이냐.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니은 T년 각국 전체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에만 보험에만 해당하는 각국 전체 인구 중 보험에만 해당하는 거는 이거 빼시면 되죠. 30 곱하기라서 60이고요. 얘는 30년의 을국 전체 인구 중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부조에만
그럼 t 플러스 30년 을국 부조의 만은 15 곱하기 2라서 30이죠. 30의 2배냐? 맞네요. 답은 기억니은 1번이고요. 디귿. t년 대비 30년에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갑국은 중복 수급자 수가 10에서 15가 됐으니까 증가. 얘는 10에서 10이 됐으니까 일정하네요. 을국은 감소하진 않았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보험의 수급자 수는 얘는 70명에서 60명으로 감소했죠. 모두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이제 보시면 A는 금전적 지원인데 강제가입이니까 보험, B는 금전적 지원인데 선별적 복지니까 부조죠. 그래서 지금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의 비를 구해보시면 이렇게는 2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는 3 떨어져 있으니까 2대 3, 전체는 5가 되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따로 그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 A와 B는 모두 소득 지분 효과가 나타나고 맞는데 B는 부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는 부조인데 부조의 수급자 수는 남성은 30명, 여성도 30명이라서 같네요.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디귿. A와 B 중 어느 제도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의 수는 여성이, 그럼 지금 보시면 여성은 이렇게 더하시면은 80인데 4를 빼시면 76이 수급자 수니까 비수급자 수는 24인데 전체 곱하기 3을 하셔야 되니까 72가 되는 거고, 남성은 이렇게 되면 95인데 9를 빼시면 86이죠. 그러면 비수급자가 14인데 곱하기 2를 하시면 28이 돼서 28에 3배 하시면 84가 돼서 84보다 적습니다. 리을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여성 수급자 수, 보험의 여성 수급자 수는 210명인데 얘는 가지역 A와 B 중복 수급자 수는 30명이죠. 30명의 7배가 맞네요. 답은 리은 리을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얘는 정말 개국밥 유형이죠. 슥슥 푸시면 되는데 일단 칸수를 세주시면은 2칸, 3칸, 5칸. 얘는 2칸, 5칸, 3칸. 을국은 2칸, 5칸, 3칸. 얘는 2칸, 3칸, 5칸 이렇게 되는 거고, 상중하도 이미 나와 있어. 1번. 각국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대물림은 이렇게니까 다 더하시면 5죠. 그러면 이동도 5죠. 같고요. 2번. 을국에서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은 한 칸이죠. 상승 이동은 하나, 2칸이니까 2개보다 적습니다. 3번. 부모 세대의 경우 갑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맞고요. 을국은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이 맞네요. 답은 3번. 4번. 자녀 세대의 경우 을국의 계층 구조가 갑국보다 중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유리하고요. 5번은 개방적 폐쇄적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3번. 이 문제 진짜 좋아요. 이 문제 진짜 좋은데,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랑 동일한데 가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거니까 가가 부조, 나가 보험이라고 칩시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얘는 지금 연도가 3개 나와 있기 때문에 3개 그려주시면, 비수급자 비율이 T년은 빵이래. 그 다음에 30년은 비수급자가 10, 60년은 20인데요. 지금 가수급자 중 나수급자 비율이 나왔어. 그럼 얘는 가수급자 부조 중에, 이거 중에 중복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가 A면 얘도 A라는 거죠. 그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가수급자 2A분의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복이 A니까 나수급자 중 중복수급자 A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나 전체가 4A라는 건데 이미 A가 있으니까 얘가 3A죠. 근데 이거 다 더해서 100이어야 되니까 A는 20이네요. 그래서 20, 20, 60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그냥 A로 박아 볼게요.
아니야. 얘는 5분의 4니까 중복을 4a로 박으시면은 보험만 받는 건 a죠. 그래야 5a분의 4a가 되는 거고. 근데 나수급자 중 가수급자가 50이라는 거는 나수급자 중 이거 중에 4a가 2분의 1이라 해서 이게 또 4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10이 돼야겠지? 그래서 얘는 10, 40, 40이 돼야 되는 거고, 마지막 얘는 비수급자가 20인데 얘는 4분의 1이니까 여기를 a로 하시면 여기가 3a, 얘는 5분의 1이니까 여기가 4a가 됩니다. 그리고 다 더하시면 8a니까 a는 10이 되면 되겠네. 얘는 30, 10, 40인데 지금 문제에서 전체 인구는 30년이 t년의 1.5배래. 그럼 여기다 전체다가 1.5를 곱하시면 되고요. 60년은 t년의 2배다. 여기는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1번 t년의 전체 인구 중 사전 예방용 성격이 강한 제도 보험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60이죠. 얘는 사후 처방용 성격이 강한 제도 보험 부조에만 해당하는 비율 20의 3배죠. 2번 3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10이죠. 걔는 중복 수급자 비율 40의 4분의 1배지. 한번 T 플러스 60년에 전체 인구 중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금전적 지원은 둘 다니까 둘 다의 비율은 80%죠. 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보험의 비율. 보험은 50이잖아. 50의 2배는 아니죠. 4번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 제도의 수급자 수, 이번 수야. 그러면 보험의 수급자 수는 80이죠. 걔는 60년의 최저생활 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30 곱하기 2라서 60입니다. 또 동일하지 않고요. 답은 5번인데 봐봐. T년 대비 30년에 중복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자 봐봐, 중복 수급자 수는 20에서 40 곱하기 1점을 해서 60이 됐어요. 이거 증가율 공식에 넣어보시면 20분의 40이거든? 응, 그죠? 그럼 얘는 2잖아. 곱하기 100은 생략할게요. 응. 걔는 T 플러스 30년 대비 60년에 중복 수급자 감소율. 그럼 감소율은 얘는 지금 60에서 20이 됐죠. 그럼 이거 감소율 구하는 공식에 넣어보시면 60분의 40이잖아. 곱하기 100은 생략할게요. 그럼 3분의 2지. 그거의 3배냐? 응, 맞네요. 답은 5번이죠?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시 계층 구조. 그래서 A는 상승 이동을 통해 진입할 수 없으니까 A가 하층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세대 간 상승 이동으로 진입이 가능한, 그러면 상승 이동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거는 상층이랑 중층이죠. 이 둘의 인구의 비율은 얘는 30, 얘는 70, 얘는 80이니까 병국이 가장 높습니다. 2번 B가 피라미드형에서 가장 낮으면은 B가 상층이죠. 그러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상중하 피라미드가 되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 봉건적 신분제 사회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주로 나타났죠.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요. 디귿 C가 하강 이동을 통해 진입할 수 없는 거면은 C가 상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B가 중층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이 맞네요. 리을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면 을국의 상층 인구는, 봐봐, 병국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라면 얘가 중층이죠. 얘가 중층, 얘가 상층이 되는 건데 을국의 상층 인구는 60, 갑국의 상층 인구는 10이라서 6배 해서 맞다고 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 얘들아, 얘는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 인구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2번 얘는 계층 이동도표인데요.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고, 그럼 지금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A는 30분의 1치 10, B는 50분의 1치 15, C는 1치
20분의 175라서 이게 지금 명확하게 잘 안 보이죠. 그럼 얘는 이제 분소수를 바꾸면 33점 몇이 되는 거고, 얘는 30이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라서 얘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중층이 가장 높다 그랬기 때문에 A가 중층, 상층이 가장 낮기 때문에 C가 상층입니다. 그래서 중하상 순서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 계층 대물림 비율은 이거 다 더하시면은 30%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는 하층 비율보다, 부모 세대 하층 비율은 30, 상층 비율은 20. 그래서 하층 비율보다 상층 비율이 낮습니다. 한번 자녀 세대 중층 비율과 30과 부모 세대 상층 비율 20은 같지 않고요. 4번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 상승 이동 체크해 보시면 얘는 하에서 중이니까 상승, 상에서 중이니까 하강, 상에서 하니까 하강, 중에서 하니까 하강, 중에서 상이니까 상승, 하에서 상이니까 상승이죠. 그래서 상승 이동 비율을 다 더해 주시면 10 더하기 5, 25죠. 하강 이동은 30 더하기 10 더하기 5라서 45죠. 그래서 45가 높네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 맞는데, 자녀 세대는 하층이 가장 많고 상중하 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형이네.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얘는 또 3중 수혜자 구하는 거죠. 구해보시면 B, C와 달리 A는 비금전적 지원, 얘가 서비스고요. B는 사전 예방이니까 보험, 나머지가 부조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중복 수혜자 중 B를 받지 않는 사람 수, 중복 수혜자 중 B를 받지 않는 사람, 얘는 중복 수혜자 중 C를 받지 않는 사람, 얘랑 동일하대요. 여기를 A라고 그냥 둬볼게.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수는 중복 수혜자 중 A를 받지 않는 사람, 얘네들은 B 수혜자의 5%래. 알 수가 없으니까 냅두고, B와 C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B랑 C를 동시에 받는 사람, 얘네는 C 수혜자 20에 25%래. 그럼 여기가 이제 5라는 거죠. 5. B와 C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근데 전체 수혜자가 지금 87이고, 그러면 B 수혜자가 13인 거고, 중복 수혜자 중 A, 그 다음에 3중 수혜자는 2%래. 그럼 여기가 3이죠. 그럼 됐네. 중복 수혜자 중 A를 받지 않는 사람 3은 B 수혜자의 기억의 5%, 20분의 1이니까 기억이 60이죠. 그러면 여기가 13인 거고, A 수혜자가 24인데 B 수혜자는 60이고 C 수혜자가 20이고 전체 수혜자가 13이면, 그럼 뭐 나머지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서비스를 다 받는 사람은 얘는 24잖아. 그 다음에 보험을 받는 거는 다 더하면 60인 거고, 부조를 받는 건 다 더하면 20인 건데,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이용해서 채워볼게요. 얘는 2A가 있으니까 22-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은 지금 5 더하기 A가 있으니까 55-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5 더하기 A가 있으니까 15-A가 있을 텐데, 그럼 됐어요. 그럼 봐봐. 보험을 다 더하면 60이지. 더하기, 지금 어디를 구한 거냐면 여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요거 다 더해봐서 60으로 한 거야. 60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시면은 22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더하기 15 마이너스 A를 하시면 전체 수혜자 87이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구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숫자끼리 다 더하시면은 얘는 37이니까
97-2a가 87이 돼서 a가 5가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채울 수가 있지. 그럼 얘는 10이 되는 거고, 얘는 5, 얘도 5, 얘는 10, 얘는 50.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미지수를 두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었고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서비스만 받는 사람 수는 10은 전체 인구의 12%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야? 답이 될 수 없죠. 디귿 전체 인구 중 중복수급자가 아닌 사람 수는 중복수급자 15를 빼시면 85죠. 얘는 전체 수혜자 수 87보다 잠깐만 15 서비스만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잠깐만 이게 12니까 이게 12죠. 12 22 빼기 10이니까 이게 맞고요. 얘가 틀렸습니다. 를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그럼 보험을 받는 사람 수니까 보험 받는 건 60이죠. 얘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원칙을 하는 제도의 혜택만 부조만 받는 거는 10인데 그거의 6배가 맞습니다. 답은 좀 선지가 없어졌는데 니은 리을 4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30표 4주차도 마무리가 됐고요.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5주차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